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2살 터울 남매 아이를 키우고 올해로 결혼 5년차가 된 워킹맘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일하랴 살림하랴 아이 챙기랴 매일이 전쟁 같은 날인데요. 그래서 가끔은 남편이 전우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남편은 아이들도 참 예뻐하고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 저를 정말 많이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편을 잘한다고 칭찬하기보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어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어릴 때 시아버님의 외도로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 후 곧바로 시아버님이 재혼을 하셔서 그 길로 아예 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평생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지 않는 게 당신의 복수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까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고 새벽까지 일을 하시는 시어머님을 도와 집안일도 알아서 하는 착한 아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경이었고 남편은 아들이었지만 시어머님에겐 남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죠. 아가, 오늘은 언제 들어와? 엄마는 우리 아들이랑 밥 같이 먹으려고 내내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나 오늘 선영이 만나서 늦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밥도 안 먹고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어떡하긴. 이제라도 네가 집에 오면 되지. 엄마는 네가 대충 7시나 8시면 헤어지고 집에 올 줄 알았는데 걔는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라니? 무슨 딸같은 부모가 그렇게 태평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7시, 8시라니. 퇴근하고 선영이 만난 시간이 7시가 넘어요. 아무튼 저 조금 더 늦을 거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저녁 드세요. 먼저 주무시고요. 그래도 아가, 요즘은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위험한 세상인데 그냥 지금 들어오면 안 되겠니? 네, 안 돼요. 그럼 끊을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전화하셔도 안 받을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저는 연애할 때부터 이미 제 미래를 알았던 것 같아요. 다 큰 아들한테 아가라고 부르고 데이트하는 거 뻔히 알면서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수십 통씩 전화를 하시니 제가 아니어도 그 집 며느리 자리는 꽤나 어려운 자리가 분명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놈의 사랑이 뭔지 저는 시어머니를 빼면 너무나도 완벽한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래서 더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기 전부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게 참 기분이 이상한 게 차라리 제가 싫어서 그러시는 거라면 제가 어떤 노력이라도 해볼 마음이 들 텐데 그냥 내 아들이 만나는 여자는 다 싫다고 하시니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어요. 거기에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저런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늘 저한테 미안해했고 같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뭐 마음을 접을 수도 직진할 수도 없어 사람을 미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그렇게 저한테 지극정성을 보이니 시어머니는 또 안달 복달이 나셨고 그래서 남편이 저를 만난다고 하면 그렇게 집에 빨리 오라고 닥달을 하셨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어지간해서는 단호하게 시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러면 시어머님은 꾀병으로 구급차까지 불러 남편을 당신한테 돌아오게 하셨죠. 그러니 저도 남편을 많이 좋아하긴 했지만 저런 분이 시어머니라면 저만 피볼 것이 분명했기에 남편과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와 헤어질 수 없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잡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럼 천륜이라도 끊을 수 있냐고 약속이라도 받아내고 싶었는데 그건 또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질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헤어지려 하니 애틋한 마음만 더 생겨버려서 점점 더 남편과 헤어질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둘은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자기가 시어머니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혼 허락을 받아오겠다고 저를 안심시켰는데 2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남편이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며
시어머님을 찾아가 인사를 하자고 했어요. 사실 결혼 허락을 받기 전 인사를 드리는 것부터가 먼저였는데 남편은 그러면 자기 엄마가 더 허락을 하지 않을 뿐더러 저한테 상처까지 줄 것이 분명하다며 자기가 다 해결한 뒤 인사를 오라고 해서 순서가 좀 웃기게 되었죠. 그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시어머님께 인사를 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옷차림부터 시작해 말 한마디마다 신경을 많이 썼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너구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목을 매내가. 생긴 거 보니 남자가 좋아하게 생겼네. 그러니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생전 안 부리던 고집을 부렸지. 엄마, 왜 또 그러세요? 이미 다 허락하셨잖아요. 그야, 네가 나랑 영 끊겠다고 협박을 하니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 그것만 그냥 너 평생 장가 안 갔으면 좋겠어. 엄마, 또. 알았다.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결혼해. 그리고 선영이라고 했나?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너 아주 땡 잡은 거야. 세상에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또 있는 줄 아니? 난 진짜 네가 부럽다. 네? 아, 네. 이렇듯 실제로 본 시어머니는 특이해도 정말 특이했어요. 당연히 엄마니까 당신 아들 사랑할 수도 있고 며느리한테 뺏기는 기분 들 수 있는데 제가 부럽다니 그 말은 어쩐지 조금 소름이 끼치더군요. 옛날 영화 중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저 말에 그 영화 생각이 번쩍 났거든요. 그래도 허락은 허락이었으니 저는 남편과 결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뻤어요. 조금 괴이한 시어머니긴 하지만 일찍이 당신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아들 하나 의지하며 살았으니 저러실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이해심이 많다고 해도 결혼 직후부터 이것저것 참견하고 당신 아들 편의만 생각해 저한테만 이것저것 시키시는데 점점 짜증이 나서 이해는 고사하고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히기만 했어요. 당신이 당신 아들 위해 이것저것 하는 건 뭐라 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걸 저한테 자꾸 시키려고 하는 건지. 분명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것도 아닌데 저는 둘이 아닌 셋이 사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 뭐 먹여서 보냈니? 내가 지난번에 가져간 도가니탕 끓여서 줬지? 자고로 남자는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 일을 잘하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네, 근데 어머니 저도 지금 근무 시간이라서요. 어머님 아들 아침 든든히 먹고 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그렇잖아요. 저한테 물으시는 것들이 전부 그이 얘긴데 본인한테 직접 묻고 당부하시는 게 더 빠르죠. 저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이만 끊을게요. 참 지긋지긋했어요. 오죽하면 나중엔 출근하면서 시어머님 전화를 차단했을 정도였죠. 그리고 남편도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했고 같이 있을 땐 저한테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어머님 눈엔 또 그게 그렇게 꼴사나워 보이셨겠죠. 아니, 네 시어머니는 왜 점점 더 그러시냐? 아무리 아들 사랑에 유별나다고 하지만 그 정도면 병이지. 고소방은 뭐래? 뭐라긴 맨날 미안해 죽지. 어쩔 때는 자기도 너무 지치니까 나더러 그냥 자기 엄마 전화 차단 풀지 말라고 하더라.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래? 그럼 그냥 네 남편 말 들어. 그럴 땐 남편 뒤로 숨는 것도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차단하고 이틀 만에 시어머님이 회사까지 찾아와서 핸드폰 내놓아 보라고 하더니 자기 왜 차단했냐고 한바탕 하고 갔어. 내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오죽하면 이직할까 회사도 알아봤다니까. 뭐? 아, 일을 어쩌면 좋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고서방이 너 달라고 빌어도 시집 보내지 말걸. 이미 버스 떠났네요. 그리고 고서방하고는 지금도 좋아. 결혼한 건 후회하지 않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짜증나서 그러지. 너 그러지 말고 빨리 애 가져라. 당신 아들 핏줄인데 또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럼
아무래도 자기 아들한테 덜 집착하시겠지. 세상에 손자 싫어하는 할머니는 없다. 저는 친정엄마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사랑도 내리사랑이라고 하던데 손주가 생기면 남편한테 향하던 관심과 사랑이 손주한테로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아이 계획도 있던 터라 저는 바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력한 결과 4개월 뒤 저는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제 시어머니도 조금은 달라지실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마냥 좋을 줄만 알았던 저의 임신은 제 생각과는 다르게 자꾸만 시어머니와 마찰을 빚게 되었어요.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를 가져? 요즘 세상에 애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들어가는데 가뜩이나 힘든 내 아들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휘겠구나. 어머니, 저도 일하는데 왜 그이만 고생한다는 듯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계속 그러시니까 저도 서운해요. 서운?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서운하다고 하냐? 나야말로 너한테 서운하다. 네가 나한테서 금쪽 같은 내 아들을 뺏어갔잖아. 세상에나, 저더러 당신 아들을 뺏어갔다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확신했죠.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정말 싫었어요. 어디에 가서 말도 못하고 저는 혼자서 속만 태웠죠. 가뜩이나 임신해서 정서적으로도 기분이 오락가락한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남편의 짝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날 이후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더 많은 애정 표현과 의지를 표현했고, 남편은 임신한 저를 살뜰히 챙겨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풍선처럼 발갛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때부터였어요. 본격적으로 저와 시어머니의 남편을 가운데 두고 마치 치정싸움을 하듯 대립하는데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랑 그런 싸움을 하냐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자기가 불리하면 눈물까지 흘며 자기는 그저 애미로서 자식이 걱정돼서 그런다며 말을 하는데 잘못하면 저만 이상한 정신병자가 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옆에서 그런 저를 보고 있기가 불안했는지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내 생각에 요즘 자기가 임신 중이라 몸도 아무도 힘드니까 차라리 아이 낳을 때까지 처갓집에 가 있는 게 어떨까? 뭐? 지금 나더러 우리 집에 가 있으라고? 그럼 자기는 여기서 혼자 있을 거야? 나는 뭐 혼자 있어도 되고 아니면 엄마한테 가 있어도 되지. 아무래도 식사랑 빨래 같은 건 도움이 필요하니까. 뭐? 싫어. 가뜩이나 당신 어머니 나만 보면 뭐라고 하시는데 차라리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 있는 건 어때? 아무리 그래도 나까지 가는 건. 그럼 됐어. 난 자기랑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근데 자기 이렇게 맨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내가 진짜 불안해 죽겠어서 그래. 그러지 말고 자기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나도 진작에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렸지. 근데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네, 너무 잘 알죠. 저는 남편한테 듣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어떤 말을 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됐어요.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유별 떤다고 자기 때랑 비교하면서 저만 또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은 했지만 저는 친정에 가지 않았고 그렇게 어느덧 산딸이 다가왔어요. 저희 회사는 나름 여직원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회사라 출산 전부터 2년 정도 휴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임신 35주가 되었을 때부터 휴직에 들어갔어요. 언제 아이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출산 가방도 미리 써놓고 만반의 준비를 했죠.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가 휴직을 한 이유로 걸핏하면 저희 집에 오셨고 말은 저 도와주려고 오셨다고 하면서 별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다가 남편 먹을 밥만 차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열받는 말을 하셔서 제가 목소리까지 높인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 너 애 낳으러 갈 때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혼자 가라. 네? 아니 왜 애를 저 혼자 낳으러 가요?
애 아빠도 같이 가야죠. 탯줄도 잘라야 하고 수속도 밟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남자가 산부인과 가서 그게 무슨 짓이냐? 넌 여자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겠다. 내가 어디서 봤는데 남자가 아기 나오는 걸 직접 보면 그 충격이 말도 아니래. 하기사 얼마나 놀라겠냐? 너도 아기 낳아보면 알겠지만 애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가 예쁘지가 않아. 무슨 외계인 같다니까? 어머니,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제 남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도 참, 시어머니가 고민 끝에 말하는 건데 그냥 알겠다고 하면 안 되냐? 내가 싫다고. 아니면 그냥 애기 나올 즈음부터는 병원 가서 대기하고 있어. 괜히 진통 온다고 남자 머리 쥐어뜯고 그러는 거 난 진짜 이해 안 간다. 출산은 여자 몫이야. 싫어요. 출산이 여자 몫이면 애는 뭐 저 혼자 만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싫으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방금 하신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한테는 남편이라고요. 아들 장가 보내셨음 아들은 며느리 거라는 거 모르세요? 뭐야? 왜 내 아들이 네 거야? 아주 웃겨? 제 거예요. 제 배우자고 반려자라고요. 참 웃기게도 제가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충격받은 얼굴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누가 보면 조강지처랑 첩이 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요. 저도 이게 얼마나 유치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었어요. 결국 그날은 시어머님도 더는 싸워봤자 자기가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맨날 손수 차리던 남편 밥도 차리지 않고 씩씩거리며 돌아가셨는데 원래도 없는 정이었지만 오만정이 떨어졌어요. 이런 표현 어른한테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다시는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남편이 취업을 한 후 생활비를 받고 일을 그만두셨는데 그것도 너무 짜증났어요. 어디가 아프신 것도 아니고 정정하신데 일도 안 하시니 자꾸 저희한테만 신경 쓰고 저한테는 저런 막말만 하시니 무슨 수를 내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생활비 못 드리니 다시 일하시라는 말은 참아 못하겠고 남편도 남편대로 중간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당장 제가 죽게 생겼으니 저는 남편한테 너무 힘들다고 말하며 시어머님이 저한테 혼자 아기 낳으러 가라고 했다는 말을 남편한테 했는데 남편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정말이야? 그럼 내가 거짓말해? 나도 자기한테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어머님 점점 이상해지시는 것 같아. 난 손주가 생기면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 임신 괜히 했나 봐.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 애기 듣겠다. 미안해. 나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도가 지나치시네. 내가 가서 천륜을 끊든 생활비를 끊든 더는 자기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할게. 남편은 그때 정말 화가 났는지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혼자 시댁에 갔는데 남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시어머님이 중내산해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자기는 이제 옆에 아무도 없다며 이런 인생 뭐하러 살겠냐고 협박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고 더는 저희 집에 오지 마시라 못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만약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저희 집에 와서 저를 힘들게 하면 생활비도 끊고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까지 가버리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님은 저희 집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셨는데 정말 식음을 전폐하신 건지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시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다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두 손 두 발 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저도 이골이 나기 시작해서 시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시하자고 자기 체면을 걸었는데 그래서 시어머니만 약이 바짝바짝 오르셨어요. 저는 조리원에서 2주 몸조리를 하고 친정 엄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한 달 정도 더 제 몸조리를 도와주셨는데 낮에는 친정 엄마가 저를 챙겨주시고 저녁엔 남편이 저와 아이를 챙기니 시어머님은 제가 복이 터졌다며 비아냥거리시더니 더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남편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이대로 영영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님이 저희 집 발길을 뚝 끊고 저희 부부는 아이와 함께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행복을 경험했는데요. 육아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았지만 시어머님이 주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그것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은 여자인 저보다도 마른 체형이었는데 마음이 편해져서인지 살도 제법 붓고 보는 사람마다 얼굴이 폈다며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죠. 저는 아이 낳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 보니 살이 빠졌는데 남편은 살이 찌니 평소 저희 부부가 원하는 대로 몸이 만들어졌어요. 사실 임신도 임신이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그걸 먹는 걸로 풀다 보니 제가 결혼 전보다 15kg나 쪄서 좀 우울하기도 했거든요. 결혼 전 몸무게로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지만 달리 운동도 하지 않았는데 10kg 넘게 살이 빠져서 힘은 들었어도 기분이 좋았죠. 거기에 제가 힘든 만큼 저희 딸과 남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보람도 컸고 아이가 생긴 뒤에 남편의 자상함은 배가 되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저는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남은 집안일은 자기가 다 알아서 했어요. 자기는 나 없을 때 우리 소율이도 보고 살림도 다 하잖아. 나 있을 때라도 쉬어. 자기는 살 빠져서 좋다고 하지만 난 속상해. 그만큼 자기가 힘들다는 거잖아. 으유, 남들도 다 해. 돈 안 들이고 이렇게 다이어트 했는데 나는 뭐 일석이조지. 자기도 솔직히 뚱뚱한 와이프보다 날씬한 와이프가 좋잖아. 아니거든. 난 자기만 아무 상관없어. 거기서 더 빠지는 건 내가 싫고 우리 그러지 말고 식기세척기 설치할까? 그럼 자기 설거지하는 시간도 줄잖아. 제 남편이지만 정말 100점짜리 남편 아닌가요? 그러니 시어머님이 그 난리를 쳐도 이혼할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편하고 좋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2달 가까이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린 시어머님이 걱정되기 시작한 저희 부부는 백방으로 시어머님을 찾아다녔는데요. 참 기가 막혀서 2달 사이에 시어머님은 어떤 남자한테 사기를 당해서 큰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당신이 살던 집까지 정리를 하게 되었다며 저희 앞에서 펑펑 우시는데 난감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니들한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원래 늙어서 아들 짐되지 말자라는 게 인생 목표였는데 망할 그 새끼 때문에 다 망쳤어. 아니, 그런 사람을 도대체 어디서 만난 거예요? 남자는 아버지 때문에 치가 떨린다면서. 그랬지. 근데 어쩌니? 니들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알콩달콩인데 난 혼자잖아. 그리고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된 걸 나덜 어쩌라고. 난들 그게 사기인 줄 알았겠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쩌라고요. 집까지 다 팔았다면서요. 그게 하도 급해서 급매로 처분했더니 남는 것도 없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니네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다.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세 좀 져도 되냐고 묻는 게 아니고 신세 좀 져야겠다고 확정지어 말씀하시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잠잠해서 불안하게 행복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더니 사기를 당했다는 시어머님이 야속하기만 했어요. 그렇다고 갈 곳도 없으시다는 시어머니를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내어드렸어요. 그리고 제 세상은 온통 지옥으로 변했는데요. 함께 살게 된 시어머님은 철저하게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무슨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매의 눈으로 휴직 중인 저에게 온갖 잔소리를 퍼부었어요. 아, 너는 무슨 살림하는 여자가 주방을 이렇게 어수선하게 해놓고 사냐? 그게 애기 보느라 애기 자면 이따 치울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고장났네. 집안에 고장난 물건 두는 거 아닌데 너는 참 가만 보면 애가 게을러. 이래서 남편 내조를 제대로 하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랑 같이 사는 식구잖아요. 식구는 늘었는데
왜 저 혼자 다 해야 해요? 물론 어머님이 괜찮으시다고 하시면 제가 있다 하겠지만 지금 당장 불만이신 거라면 좀 같이 해주세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래서 뭐 군소리 할 거면 나더러 해라. 얘, 여기 내 아들 집이야. 그런데 내가 네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니? 세상에나, 요즘 며느리 무섭다고 하더니 그게 딱 맞는 말이었네. 아우, 무서워라. 저는 시어머니의 저런 태도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딸아이 분유 한 번, 기저귀 한 번 당신 손으로 갈아주신 적도 없으셨는데, 그러면서 딸아이가 울거나 보채면 딸아이가 저를 닮아 시끄럽다고 또 제 염장을 지르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겨우겨우 아이를 재우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무슨 노래를 저렇게 크게 부르시는지 아이가 낮잠도 푹 자지 못하게 하고 또 깨서 울게 만들었는데, 그럴 때면 적반하장으로 아, 너는 애를 어떻게 보길래 하루 종일 울게 하냐? 내가 노래 연습을 할 수가 없다 정말. 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열받게 하는 건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역시나 남편과 상관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꾸만 저를 시키셨고, 남편이 아니라며 저를 도우려 하면 필사적으로 말리시며 너도 참, 네 색시 좀 그만 챙겨라. 쉬어야 할 사람은 너지 쟤가 아니야. 쟤는 내내 집에서 편하게 있었어. 내가 다 봤다니까. 너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차려주는 밥이나 먹고 푹 쉬어라. 세상에, 밖에서 돈 버느라 그 고생을 했는데 네가 왜 쟤를 챙겨? 라고 하시며 주방에 걸려있는 제 앞치마를 가져와 저에게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뭐해? 네 남편 저녁 안 챙겨줄 거야? 라고 하시는데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무 열받아서요. 시어머니는 처음 저희 집에 오셨을 때는 그래도 남편 앞에서는 당신이 손수 밥도 차려주고 낮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저녁에는 아이 보라고 이것저것 치우는 신용도 하셨었는데, 딱 일주일이 지나자 저렇게 변하셔서는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 눈치를 살피며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앞치마를 왜 이 사람한테 던져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리고요, 저 저녁 먹고 왔어요. 안 차려줘도 된다고요. 뭐야? 기분이 나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러시면 저 엄마랑 같이 못 살아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아유, 세상에, 자식이라고 저거 하나 온갖 정성으로 키웠건만 지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이젠 애미도 내치려고 하네. 아우, 서러워. 나 같은 건 죽어야지. 더 살아 뭐하나. 라며 곡을 하시는데 저와 남편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자 당신도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계속 곡소리를 내시며 당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은 계속해서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는데요. 솔직히 남편은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만 커져서 저도 시어머님과 더는 같이 못 살겠다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집과 제법 거리가 있는 곳에 시어머니가 지낼 곳을 마련했고, 시어머니는 왜 자기가 나가냐며 버티셨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일사천리로 이사를 감행하니 어쩔 수 없이 거처를 옮기시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 저한테 전화하셔서 남편한테 아침은 차려줬는지 집안일은 낮에 끝을 냈는지 사사건건 확인하시려 했는데, 제가 더는 안 되겠어서 시어머니의 전화를 차단하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또 난리가 나셨지만 저는 끄덕하지 않았죠. 남편을 향한 마음이 변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정신병에 걸릴 것 같았어요. 우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직 어린 딸이 있지만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낼 수 없기에 남편한테 갈라서고 자기는 어머님이랑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네요. 정말 진심으로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가 더 잘하겠다며 저를 붙잡았고
자기가 어떻게 저와 딸아이와 헤어져 살 수 있겠냐며 나중엔 눈물까지 보이는데 그게 짠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싫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 그냥 다 싫었어요.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딸아이는 혼자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하니 남편은 급기야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않도록 자기가 중간 역할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냥 생활비만 매달 보내드리고 자기만 가끔 잘 지내시는지 확인만 할 테니 예전에 좋았던 때처럼 아이와 함께 지내자고 남편이 빌었어요. 그때였죠. 남편의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반찬을 해오셨다며 집 앞이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데 타이밍도 참 기가 막혔죠. 지금 누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태연하게 반찬해왔다고 문을 열라니 저는 잘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방에 남편 짐을 마구잡이로 싸고 말했어요. 이거 가지고 당신 어머니랑 같이 가. 자기야, 정말 이럴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한 건 정말 미안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 난 우리 엄마보다 내 가족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말 미안하지만 나 당신 어머니 너무 무서워. 소름 끼친다고. 저 정도면 정신병 아니야? 뭐해? 문 열어드리고 이혼한다고 말씀드려. 남편은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도 그럴 게 계속 초인종을 눌러대셔서 다른 집에 죄송해 문을 안 열어드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은 원망스러운 얼굴로 저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게 생겼어요.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라고 말했는데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시어머님은 꽤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씀을 못하셨는데 이윽고 저한테 화를 내셨어요. 아니 너는 내 아들 같은 남편이 어딨다고 이생 난리를 치냐? 그리고 왜 내 아들을 내쫓아? 네가 나가야지. 제가 왜 나가요? 이 집 살 때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출금도 똑같이 갚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이거 팔아서 정확하게 나눌 거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님도 사실은 저희가 이혼하길 바라셨던 거잖아요. 어머님 뜻대로 해드린다는데 뭐가 문제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누가 나더러 내 아들이랑 이혼하래? 이래서 요즘 것들은 무슨 말을 못해. 내가 다 니들 잘되라고 잔소리한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이 난리를 피워. 풀려시 같은 게 순진한 내 아들 꼬셔놓고서 이제 와서는 내 핑계를 대? 아가, 그러지 말고 니들 당분간 떨어져 지내라. 원래 부부 사이라는 게 너무 붙어있어도 소중한 걸 모르는 거야. 이번 기회에 니들 그 뭐냐? 주말 부부? 니들 그거 해라. 너도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쟤 돕는다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데 평일엔 엄마랑 지내면서 엄마 밥 먹고 편히 지내. 그리고 주말엔 네 가족들이랑 시간 보내면 되잖아. 쟤도 네가 없어져 봐야 너 아쉬운 걸 알아. 그때 가서도 싫으면 그땐 정말로 이혼하면 되지 않니?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좋다고 했어요. 단 지금부터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시거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시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말 부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정말 괜찮더라고요. 물론 너무 체력적으로 지칠 때는 남편 손이 아쉬울 때도 있었지만 그건 아주 잠시뿐일 뿐 시어머니의 잔소리와 간섭에서 해방되어 저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이 행복했어요. 게다가 금요일에 집으로 온 남편과는 사이도 금방 좋아졌는데 애당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어서인지 저희는 예전보다 더욱 애틋해져서 주말만 기다리는 부부가 되었죠. 거기에 남편은 평일엔 아이도 못 보고 저도 못 도와주니 주말엔 저는 꼼짝도 못하게 하고 자기가 알아서 육아며 집안일도 다 했는데 어쩔 땐 주말 부부로 지내라고 권했던 시어머니가 고마울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휴직 기간을 마치고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복직을 했어요. 복직을 하고는 처음에는 정신도 없었는데 그것도 금방 익숙해져서 저는 당분간은 계속 남편과는 주말 부부로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요, 정말 뜻밖의 시어머님이 제가 복직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으셨는지 어느 날은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고 이윽고 힘들게 꺼내신 말이 저를 박장대소하게 만들었어요. 여긴 회사지 집이 아니니까
나 너랑 한 약속 어긴 거 아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그게 있잖아.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떨어져 지낼 거니? 왜요? 어머님이 이렇게 지내보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당분간만 그러라고 한 거지. 니들 주말 부부로 산 지 벌써 6개월이 다 되어 가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없어서 날짜 가는 것도 잊고 살아서. 너 지금 나 들으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래, 뭐 내가 지나쳤다는 거 인정한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아들이랑 단둘이 지내시더니 더없이 좋으실 텐데 갑자기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시니 이건 또 뭔가 경계심이 딱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 사과를 하세요? 왜긴 왜야? 니들이 짜고 일부러 나 엿먹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이도 어머님 말처럼 편해서인지 얼굴도 좋아 보이던데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저를 얄밉다는 듯 노려보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알게 된 사실은 정말 예상 밖의 일이었는데 글쎄 남편이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도 지쳐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퇴근 후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밤 11시에 들어와도 밥을 차려 달라고 하나 보더라고요. 전에는 하지도 않던 반찬 투정도 엄청 하고 뭐 하나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잔소리도 귀에 피가 날 지경으로 한다는데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둘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냐고 재차 확인하셨고 제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서 행여 저와 남편이 이혼해서 당신이 평생 그렇게 살까봐 무섭다고 하시는 거 있죠. 왜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같이 사니까 좋으시잖아요. 크크야, 그때는 걔가 너한테 너무 잘하니까 셈이 나서 그런 거지. 그리고 걔가 그렇게 할 줄 난들 알았니? 일찍 퇴근하면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내가 근처에 좀 나가서 걷자고 하면 그렇게 짜증을 내요. 그것뿐인 줄 아니? 전에는 나한테 돈 쓰는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젠 나더러 가계부를 써서 자기한테 일일이 검사를 맡으란다. 세상에,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그 돈 안 받는다고 했다. 너 이혼할 생각 없으면 당장 그놈 데려가. 데려가라고요? 싫어요. 그러면 또 어머님이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샘내실 거잖아요. 저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제 얼굴 좀 보세요. 훨씬 좋아졌잖아요. 네 얼굴만 좋아지면 다야. 내 얼굴 좀 봐. 폭삭 늙었잖아. 그러지 말고 좀 합쳐줘.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애가 타셨는지 남편과 합치면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적어 문서로 만들었어요. 전화 간섭은 물론이고 제 허락 없이 저희 집에 불쑥불쑥 오시는 것도 못하게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신이 오히려 어기면 저한테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추가 조항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더는 남편을 당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냥 남편은 저 가지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남편이 어떻게 했길래 저러시나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의 대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난 뭐 다르게 행동한 거 없는데 그냥 엄마가 싫어할 행동만 골라서 했지. 다른 집 아들들은 전부 그렇게 한대. 그래서 나도 해봤는데 엄청 편하더라. 근데 그게 효과가 있긴 했네.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찾아가서 사과할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하시면 나한테 돈까지 주신다고 했어. 근데 생활비 정말 안 드릴 거야?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아직 정정하신데 생활비 드리는 게 맞나 싶어. 적은 돈이라도 버시면 우리한테 신경도 조금 덜 쓰일 거고 그냥 돈 모았다가 생신이나 명절에 한꺼번에 드리자. 자기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앞으로도 계속 나쁜 아들 할래. 진짜 그럴걸. 저는 남편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절대 잘 지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만에 주말 부부 생활을 청산했고 시어머니 간섭 없이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하며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를 낳고 2년 만에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아빠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남편이 육아휴직을 냈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알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 주변에서 다 놀라더군요. 세상에 그런 쿨한 시어머니가 다 있냐면서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오히려 니들이 결정했으니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난 모른다. 나더러 애 봐달라고만 하지 마. 요즘은 나 살기 바쁘다. 라며 제 전화도 귀찮아 하십니다. 어쩌다 같이 외식이라도 하자고 연락드리면 그것도 싫다고 하세요. 요즘은 일도 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셔서 그 재미로 사시거든요. 예전에는 무슨 저런 시어머니가 다 있을까? 정신병에 걸릴 것만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더러 어떻게 그렇게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웃고 말아요. 남편이란 남자를 가운데 두고 그렇게 싸웠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라옵건대 앞으로도 제가 시어머님과 이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편이 계속 나쁜 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둘째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기 위해 아들보다 딸을 더 예뻐하려고요. 아들은 미래의 며느리 거니까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희는 저희들대로 중심이 잘 잡힌 그런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달에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빵빵한 현금 봉투를 준비했는데 벌써부터 좋아하실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니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네요. 요즘은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좋다고 하시는 시어머니시거든요. 당신이 딸이 없으니 이렇게 용돈 많이 주는 딸 같은 며느리가 너무 좋다며 그렇게 친구분들한테 제 자랑을 한대요. 이렇게 보면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이게 다 남편의 현명한 판단 덕이겠죠. 제가 확실히 남편 복은 있나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제가 많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